불타오르네. 21대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4.15 총선이 이제 딱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금, 토 진행됐던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야 모두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총선의 관전 포인트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은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그럼요. 하셨습니까? 예, 저도 아직 안 껴놨는데 항상 저 안 하셨죠? 했는데 아직. 그렇습니까? 아, 저만 했군요. 그런데 사전 투표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먼저 그 현장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투표 열기 뜨거웠습니다. 26.69%로 지난 대선보다 0.63%포인트 높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저마다 소중한 한 표 행사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전북, 광주 등이 높았습니다. 반면 대구가 가장 낮았고 부산 역시 저조해 영호남 사전투표율이 엇갈렸습니다. 또 경기와 인천 역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율 와 26.69%입니다. 이게 역대 최고치군요. 역대 최고죠. 바로 지난 대선 때 네. 26%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였는데 네. 대선보다 높은 거예요. 예. 이례적인 거고 코로나19 때문에 분산 효과 아니냐. 이 투표 당일 모이면은 너무 밀접할 것 같으니까 네. 좀 분산해서 미리 찍으신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런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보수 진보 총 결집 투표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최피셜입니다. 한 최피셜? 60% 넘지 않을까 한번 예견을 해보고요. 최영일 평론가 피셜. 예, 전체적으로는 지금 4,400만 명 정도가 유권자거든요. 네. 조금 안 되는데 1,170만 명 정도가 이미 투표를 한 겁니다. 한번 이 투표 당일 예. 전체 투표율이 궁금해집니다. 예. 이택수 대표는 어떻게 네. 보세요? 원래 이제 5% 정도 되지 않겠느냐 55%. 이렇게 예.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데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을지는 사실 아. 예상을 못했고요. 예. 네. 뭐 대략 분산 효과 때문에 한 20% 초반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대선이 26.1이었는데 지금 26.7까지 나왔으니까 지난 대선 최종 투표는 77%였거든요. 그러니까 70%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당장 이제 아마 TV를 보고 계실 저희 어머님도 예. 제가 코로나 이제 전염 우려 때문에 좀 먼저 하시는 게 어떻게 사전 투표를 거의 안 하셨던 네네네. 상황인데 그러셨군요.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해드렸거든요. 아마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산 효과 때문에 좀 높아진 측면이 있는데 뭐 대략 뭐 제 개인적인 이제 추론은 한 60% 안팎되지 두 않을까. 분 비슷하시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총선이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실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후보들의 막말이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당의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좀 원색적인 막말을 해서 당 윤리위원회 차원의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즉각 제명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경기 부천병 총선 후보자 토론회. 상대 후보가 세월호 막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통합당 차명진 후보 이렇게 답했습니다.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차명진 후보 기사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는데 통합당은 제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단호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네. 이 선거 막판에 실책하면 안 된다. 네. 얘기했는데 바로 이렇게 나왔군요. 이게 이 어떤 방송을 영향이 안 있을까요? 보셨나 예. 이게 지금 수도권 소속 후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이제 사건이 터지는 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더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는데 특히 뭐 이 세월호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안산, 네. 단원 뭐 그쪽 지역의 후보들은 특히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수도권에서는 사실 뭐 미래통합당이 워낙 예상 의석수도 크게 보지 않았었는데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좀 이런 실언 또 막말 파문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예. 또
뭐 당 차원에서도 혼선이 있었죠. 지금 네. 차명진 후보는 안심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은 또 한심하다 이런 발언을 했기 예. 때문에 당내 이제 그 논란 균열의 모습이 있어서 수도권 후보들한테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네. 되고 있죠. 그러니까 통합당의 윤리위에서 네. 징계를 제명할 줄 알았는데 안 했잖아요. 이게 탈당 권유를 하면서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예. 이 김종인 위원장은 이 윤리위원회 결정이 한심하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우리 당 후보 아니다. 그럼 나는 선거운동 계속한다. 예.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는 복잡해지네요. 거죠. 예, 차라리 읍참마속을 했으면 예. 깔끔할 것을. 그러다 보니까 차명진 후보가 예. 낯뜨거운 표현을 했는데 그걸 한 번 또 했어요. 결국 오늘 김상희 후보 측에서는 상대 후보죠. 고발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네. 막말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예. 이건 분명히 막판에 막말을 하는 쪽에 예. 불리하게 작용한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통령 지지율과 좀 연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선거와 대통령 지지율이 꼭 같이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결과를 봤을 때 자,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 또 올랐죠. 네, 분석을 3주 좀 연속 해주실까요? 예. 업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이제 낮아진. 그러니까 긍정 평가는 이제 한 50% 중반으로 지금 올라선 상황이고요. 부정 네. 평가는 40% 초반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전 이맘때쯤,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지지율이 반대였었습니다. 부정 평가가 50% 중반이었었고요. 긍정 평가는 30% 후반으로 떨어졌었는데 이 총선이 원래 국정을 이제 평가하는 네. 총선 의미가 여당을 심판하는 뭐 이런 성격의 선거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WHO 사무총장이 세계보건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기조 발언을 또 네. 해줄 것을 요청받기도 했고요. 또 조금 전 얘기 나왔던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이제 막말 파문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본 측면도 있고요.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 뭐 이런 추진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네. 당청 지지율이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총선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이게 가장 국회의원을 많이 뽑는 수도권 지역 이거 어떻게 네네. 보세요, 판세를? 수도권이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253석 중에 121석, 예. 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있습니다. 예. 서울, 경기, 인천인데 인천, 네. 대체로 지난 총선을 보면 민주당이 이제 많이 우세했어요. 네. 이 중에 121석 중에 82석을 확보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군포가 합쳐졌어요. 네. 가불이. 그래서 이제 81석만 얻으면 그냥 수성하는 셈이고 81석. 선방. 예. 그 이상을 더 얻으면 약진하는 건데 네. 더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뭐 수도권에 3축이 있죠. 종로에서 빅매치를 하고 있는데 예. 사전 투표율이 종로구가 가장 높았어요. 34%를 넘겼는데 예. 일단은 이낙연 대 황교안 예. 우리가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동작을도 뜨겁습니다. 예. 지금 이수진, 나경원 네. 그리고 광진을 또 뜨겁습니다. 고민정, 네, 고민정, 오세훈. 오세훈 이렇게 돼 있고요. 동대문 을이 관심 지역이었는데 예. 민병두 현역 의원이 결국은 이 공천이 안 되자 탈당 무소속 출마했는데 이게 사전 투표 전날 바로 후보 사퇴를 하면서 네. 단일화가 이뤄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유리해졌고 대체로는 민주당 우세 속에 박빙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택수 대표님은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 이 세석에서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대선 주자급들이죠. 그렇죠. 여기서 당선이 되면은 차기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낙연 총리와 1, 2를 다투고 있는 그러니까 종로에서도 다투고 있지만 대선 후보에서도 1, 2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조건 당선이 돼야 차기 대권을 이제 꿈꿀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당선이 되면 차기 주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상대 후보가 워낙 네.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후보들이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수도권 중에서 경기 고양갑과 인천 연수울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후보가 출마해서 좀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인데 이쪽 판세도 좀 알아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정의당이 그 네.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구에서 몇 석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있는 고양갑
지금 대체로 여론조사가 발표된 것들을 보면은 오차범위 안팎으로 심상정 대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략적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미래통합당 후보도 있지만 이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을 해서 1, 2위 지금 대결 구도로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전 예. 투표는 이미 한 3분의 1 혹은 이제 2분의 1 가까이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심상정 대표로 갈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로 지지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어부지리로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가 될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심상정 대표뿐만 아니라 네. 정의당 후보들이 이 출마한 지역들이 모두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민주당하고 지금 단일화 연대가 지금 쉽게 안 되고 사실상 지금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의당 후보가 될지 아니면 어부지리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될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평론가님 인천 연수를 네, 어떻게 연수울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출마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통상 범진보는 이런 경우에 단일화를 해서 말씀하신 어부지리를 막았거든요. 네. 3파전이 됐는데 예. 두 후보가 같은 진영이면 네. 다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지금 이 연수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민경욱 이 통합당 후보입니다. 사실 공천에서 이번에 불사조라는 절망이 정말, 예, 붙었거든요. 예. 근데 많은 일이 여기서 살아 돌아오게 되면 예. 상당히 반향이 있을 거예요. 아. 지금 마지막 결정, 뭐 이미 이제 3파전으로 끝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사전투표도 끝났으니까요. 네. 과연 이제 유권자의 전략적인 선택이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부산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40석이나 있어요. 최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자, 이 부산은 18석이에요. 네. 지금 네. 통합당이 더 우세한 지역이었죠. PK 지역. 지금 한 14석까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는 제법 약진했었거든요. 아, 네. 이번에 더 잃을 수도 있다. 이게 통합당의 분석이고 네. 경남은 16석 중에 14석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 예. 네. 김해 정도는 우리가 민주당을 탈환하기 어렵다. 예. 보고 있는 거고 울산은 6석. 최근에 울산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조국 전 장관도 등장하고 하다 보니까 아하. 울산은 6석 전석을 가져오겠다. 전부 다 가져오겠다. 예, PK에서 상당히 이제 수성 플러스 알파. 네. 이게 이제 통합당의 전략인데 네. 민주당이 상당히 부산 경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많이 내려가기도 했고요. 예. 또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약진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바람을 총선에서 좀 끌어오겠다 해서 지금 낙동강 벨트가 예. 네. 이번 이 총선 최대의 고지전, 아. 고지 고지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TK 지역은 뭐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그렇죠. 지역인데요. 이건 이택수 대표님께 여쭤볼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은 이제 수성갑의 김부겸 예. 후보가 있는 지역입니다. 김부겸 후보가 이제 지난번에서는 이제 정당 구도를 이제 뛰어넘어서 인물 면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는 워낙 양당 구도가 지금 팽팽한 상황에서 지역 감정이 조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그래서 TK 지역은 대구 경북 지역 포함해서 이 미래통합당이 25석 전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네. 또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홍준표 전 대표 등 포함해서 좀 접전 중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일단 김부겸 후보와 주호영 의원의 이 대결 구도는 현역 의원 간의 대결 구도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당선이 되면은 김부겸 후보는 이 민주당에서 대권 주자로서 발돋움할 수 네. 있는 거고요. 주호영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TK 지역에서는 최다선 미래통합당 의원인데 여기서 김부겸 후보를 꺾는다면 지금 보수 진영에서 좀 빈약해진 대권 잠룡 군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지금 TK 지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수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 석이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한 석도 지금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김부겸 후보와 주호영 후보 간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접전입니다. 아, 어떤 그렇군요. 조사는 김부겸 후보가 앞서는 것도 있지만 주호영 후보가 또 많이 앞서는 조사들도 있고요. 이 지역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 충청 지역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선택을 많이 했어요. 강원 강원도가 충청. 이 안보 의식이 좀 투철하죠. 예. 이 전방하고 맞대고 있고 예. 또 이 실향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뜻밖의 수확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여기다. 근데 의석이 강원이. 많진 않아요. 예. 강원도 8석인데 네. 지금 민주당의 분석은 3곳 정도는 우리가 가져왔다. 오. 5곳은 지금 초접전이다. 그럼 이 중에서 8석 중에 한 4석만 얻어오면 민주당은 대성공. 절반을 가지고 온다.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더더욱 좋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춘천 지역 보시면요. 김진태 의원의 현역 의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허영 후보가
뒤집을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춘천, 화천, 양구, 갑 이 지역에 대한 이제 관심이 뜨겁고요. 네. 이광재 전 지사도 출마했기 때문에 또 원주 갑에서도 상당히 접전이 지금 벌어지고 민주당은 강원도에서는 좀 좋은 이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그렇고 충청 충청도. 어떻습니까? 충청은 총 28석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거의 14대 14 게임이에요. 지금 뭐 각 당에서 이제 전망하는 것도 뭐 14대 14 아니면 15대 13입니다. 누가 15가 되느냐, 혹은 16대 12도 될 수가 있겠지만 예. 16대 12까지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정말 팽팽한 이 지역은 사실 여론조사를 해도 응답률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충청도가요? 지난번에 한번 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마음을 졸이게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하튼 지금 박수현, 정진석 두 후보가 붙은 지역을 포함해서 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격차가 좀 컸다가도 지금 어느 정도 1, 2% 차이로 막 붙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남은 이제 기간 뭐 이틀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블랙아웃 기간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긴 한데요. 아. 지금 접전 지역으로 가는 곳들이 많다. 이렇게 뭐 대략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표 방송 하게 되면 가장 늦게 결과가 나오는 지역이 될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이렇게 지역별 판세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정당 판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 이택수 대표님 결과를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지금 양당 체제가 뭐 강화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수요일까지 나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부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이제 실언, 뭐 막말 파문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 수요일까지만 집계한 그래프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수요일까지는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근데 일간으로 보면은 월요일 날은 30%대였는데 화수요일 날은 또 20% 후반으로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김대동 후보의 이제 실언이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 주중에 반영이 됐는데 주 후반에는 이제 차명진 후보의 이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또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또 주말에는 있었는데 어떤 발언이었냐면 180석을 가져갈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오만해질 수 있는 발언이었다는 측면 때문에 이해찬 대표라든지 당 지도부가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튼 그런 발언들이 상대 진영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또 오늘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정당 지지율도 사실 저렇게는 나왔습니다만 또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 지지도뿐만 아니라 비례정당 그렇죠. 지지도도 봐야 돼서 네. 어떻습니까? 비례정당은? 최근 들어서의 모습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그 민주당 위성 1, 2호 정당들 간의 네. 대결 구도가 시민당 쪽으로 조금 기우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열린민주당 쪽은 조금 주춤해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만 네.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미래한국당도 미래통합당 지지율과 함께 좀 결집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지금 비례대표 지지율 구도에서는 미래한국당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거고요. 예. 나머지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또 국민의당도 최근 들어서는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정의당은 이제 좀 횡보하는 모습이지만 또 다른 조사 기관들은 10%를 넘는 조사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네. 역시 정의당, 국민의당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최영희 평론가님께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정의당이 될 줄 알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조금 아니었어요. 상황이 달라졌죠. 예.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정의당은 좀 전통적인 진보층, 또 정부의 비판적인 진보층, 또 이제 요새 동정 여론 계속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정 여론 약간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 저 민생당이 궁금해요. 과연 3%를 넘어서 비례 의석이 나올까 안 나올까? 예. 지역구도 지금 살아 돌아올 의원이 많지 않습니다. 목포의 박지원 의원 정도가 이제 열심히 이제 선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사전 투표를 저만 하고 나왔잖아요, 우리 중에. 저희가 다 25%입니다. 근데 보니까 민생당이 그 표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기호는 3번인데 맨 위에 제일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수로 찍는 분이 SNS에 아니, 설마 실수겠습니까? 그냥 찍겠죠. 예. 그런가요? 어쨌든 SNS에 실수로 첫 번째 찍었다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아, 그래요?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올지.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는 계속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만 예. 이 국민의당도 어찌 보면 이 양당 싫다, 이도저도 찍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이 중도가
혹시 투표를 기피하지 않고 투표장으로 나갔다면 네. 한 3% 이상 의석 확보가 가능할지도 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는 비례정당 사실 득표율이 어느 때보다도 궁금해요. 궁금해지는 맞습니다. 선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네. 거대 여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의석수 지금 아. 너무 각 당에서 너무 네네네. 의견이 분분하니까. 아까 이택수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180석 민주당이 이상을 아니에요. 받-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에요. 네. 정의당 출신이고 정계를 은퇴하셨는데 네. 이분이 얘기한 거는 범진보가 다 합치면 180석 되겠다. 범진보 어디까지 포함되는 범진보는 겁니까? 이제 예. 우선 민주당, 여당, 예. 여기 이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네. 여기에 효자정당이라고 아, 이야기하는 예.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여기까지는 범여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정의당도 범진보고요. 아. 민생당 일부도 또 4+1 협의체에서 범진보로 볼 수 있기 거기까지 때문에 갑니까? 아. 이외에 뭐 원내의석은 민중당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다 합치면 180석쯤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아. 저는 민주당은 네. 열린민주당을 빼고 과반에 될까 말까 할 것이다. 아. 전 140석 플러스 알파 정도를 봐요. 민주당 플러스 더불어시민당까지 해서 더불어시민당까지 말씀이죠? 해서. 네. 그래서 140, 145석 정도 보는데 네. 여기 이제 열린민주당이 가세하면 과반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과반. 그리고 이제 거대 양당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의 미래통합당. 경우에는 네. 미래한국당을 포함해서 네. 이 비례정당 포함해서 한 140석 플러스 알파 정도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네, 지금 각 당에서 이제 전망하는 의석수가 더민주 같은 경우는 이제 130에서 뭐 150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원래 이 여대 야소로 이제 예측했던 부분이 좀 실제 결과는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여당이 네. 의석이 좀 낮은 결과들을 나타냈었는데요. 뭐 그런 차원을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지역구에서는 한 130여석 그리고 전체는 예. 150석을 살짝 넘을 가능성이 점쳐 주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